부안군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월 4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인구가 거주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들이 지난해 가장 많은 피해 구제와 상담을 요청한 품목은 의류와 섬유 신변 용품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품목 관련만 1,900여 건이 전북 소비자 정보센터로 접수됐습니다. 정읍시의회가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보냈습니다. 시의회는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5일 남원시 도통동에서 승용차가 부동산 사무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안군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월 4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부안군이 제시한 생활인구 유치 전략을 전북방송이 짚어봤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선상 낚시대회 개최부터 지역 기업 방문 투어, 야간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같이 기존 자원을 활용할 계획. 하지만 갯벌 치유센터 조성과 같은 건설 개발 사업은 수년이 걸려 생활인구를 단기간에 끌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부안군 생활인구는 다른 인구 감소 지역에 비해 재방문율과 평균 체류 시간, 카드 사용액 등도 낮습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도내 지자체 중 생활인구가 가장 많다며 시장 관광 상품 개발부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등 인구 유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러닝 크루를 부안에 오게 하고 또 각종 스포츠 전국대회, 또 워크숍, 교육 등을 부안에 유치하여서 재방문율을 높이고 체류 시간, 체류 일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관광객 유치가 아닌 생활인구가 거주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공공시설이나 인프라들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생활인구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는 아마 230여 개가 넘는 모든 지자체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다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방소멸 대안으로 떠오른 생활인구. 부안군의 방안이 해답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피해 구제와 상담을 요청한 품목은 의류와 섬유 신변 용품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의류와 섬유 신변 용품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품목 관련만 1,900여 건이 전북 소비자 정보센터로 접수돼 13.0%를 차지했습니다. 문화 오락 서비스도 1,300여 건으로 의류 품목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식료품, 기호품, 정보통신 서비스, 보험 등의 순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보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고 지자체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강압적 일방적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배 면적 감축 방식과 관련해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나 구체적 방법이 하달되지 않고 농가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농가와 지자체가 혼동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크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데 농가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소득 불안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시의회는 이 정책이 농업 생산 기반을 약화하고 쌀 자급률을 저하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겠다며 올해 전국 벼 재배 면적의 11%, 8만 헥타르를 줄이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오후 4시 10분쯤 남원시 도통동에서 승용차가 부동산 사무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부동산 사무실 안에 있던 50대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주차된 차량이 밀물에 고립돼 침수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9시 40분쯤 고창군 90호 해수욕장 인근 모래사장에 차량이 고립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갯벌 구조대 트랙터 2대를 투입해 육지로 이동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관광객이 모래사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바퀴가 모래에 빠져 움직일 수 없을 때 바닷물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와 아리백 산단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예타특례법,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 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아리백 산업단지 추진 2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과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간척지인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만으로 운영되는 산업단지인 아리백 산단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새만금 지역 인근의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는 해당 지역에 공급 소비하도록 해 지역의 균형적인 전력 수급 기반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중병 의원은 헌법재판소 요구자료의 제출 원칙을 강화하는 헌재 요구자료 의무제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 지연에 빌미를 제공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중병 의원은 재판부의 원활한 심리를 보장하고 심판이 지연돼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안군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세나 전세보증금 이자 같은 주거비를 매달 최대 10만 원씩 4년간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45살 이하 청년입니다. 1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7일까지 부안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안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연간 12만 원의 임의용비를 지원합니다. 군은 12억 1,500만 원을 책정해 만여 명의 어르신에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6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군은 지역의 임의용업소 53곳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청년층 유출을 막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내고 있지만 도내 청년 유출을 막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좁은 취업문과 정보의 고립, 부족한 인프라 등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청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타지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기준 도내 청년층의 순유출 규모는 7,055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아직 12월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5년 동안 12월 기준으로 적게는 600여 명, 많게는 1000여 명 가까이 유출됐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2023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의 개간지에 따르면 도내에서 10년간 전체 청년 인구의 18.8%가 지역을 떠났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꼴로 고향을 떠난 것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앱을 보급합니다. 남원시는 지역복지 요양기관 4곳과 남원복지안정 119 앱 사용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앱은 위급 상황이 생기면 119로 자동 연결되고 기상연락처에 도움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기술을 통한 시민의 안전, 보호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정읍시가 겨울철을 맞아 도보여행 상품으로 이른바 순백설화와 빙산가설을 출시했습니다. 순백설화는 내장산 추령 옛길 코스로 추령에서 출발해 장군봉과 연자봉, 전망대 휴게소와 내장사 단풍터널을 지나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 안내소에서 마무리됩니다. 빙산가설은 내장호 둘레길과 솔티숲 옛길 코스로 내장산 단풍 생태공원에서 출발해 내장산 조각공원과 솔티마루길, 솔티숲 옛길, 내장호 둘레길 등을 지나는 길입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내장산 트레킹 시리즈는 가을 단풍으로 한정된 내장산의 이미지를 벗고 사계절 관광지로 브랜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365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두 여행 상품은 오는 18일과 25일, 27일, 28일, 30일 각각 5회씩 운영됩니다. 남원시의 계약학과인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가 다음 달 21일까지 학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자격은 목칠공예나 화장품, 뷰티 관련 산업체에서 10달 이상 일했거나 1차 산업 종사자, 남원시 소속 직원 등입니다. 남원시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산업학과 입학생에게 1학기 등록금 절반을 지원합니다. 전북대 지역산업학과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여 남원에서 새롭게 정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제시 상공회의소 설립 발기인회가 16일 김제시청에서 을사년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김제상이 발기인과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등 관련 기관 인사와 시민사회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 할애회에서는 김제상의 설립 취지와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김제가 전북권 4대 도시로 도약하길 기원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 생산품 특별 판매전을 엽니다. 판매 제품은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홍삼과 떡 등 명절 선물 세트와 비누와 같은 생활용품입니다. 지난 15일부터 남원시청 로비에서 시작한 행사는 전주시청과 전북도청 등 7개 시군청에서 오는 24일까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고창군 장학재단이 수도권이나 전북 지역 대학생이 머무를 수 있는 장학숙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서울 장학숙 29명, 전주 장학숙 53명 등 총 82명입니다. 선발된 입사생은 보증금 10만 원과 월 20만 원가량을 내면 장학숙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이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지난해부터 공고일까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고창군 누리집 등에 다음 달 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